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부모 지승현입니다. 오늘도 역시 월요일의 아빠 김생민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세민이 교화 아빠 김생민입니다. 네, 저희 주말에 아이들하고 같이 함께 어디 나가면 밥 먹다가 아이들이 하나둘씩 뭐 바깥에 꽃 구경하러 나가고 이러면 네. 남편하고 둘이 앉아있을 때 갑자기 적막감이 이렇게 흐르면서 둘이 되게 서먹서먹 어색하고 할 말이 없고. 근데 남편들은 그 사이에 무슨 생각을 하세요? 저도 결혼한 지 6년이나 돼서 그런지 네. 아이들이 자거나 이러면 그 적막함 힘들죠. 그럼 어떻게 극복하세요? 근데? 제 방법은 이제 맛있는 걸 계속 시켜 먹는 것 같은 걸로 화제를 이렇게 돌리죠. 분위기를 좀 좋게 그렇죠. 만드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둘이 할 얘기가 없고 좀 얘기가 이렇게 단절되는 것 같고 이럴 때 주변에 배경음악 같은 좋은 음악이 나오면 차라리 좀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죠, 그렇죠. 오늘 월요일에 부모에서는 좀 특별한 시간으로 우리 아이 음악 교육과 또 음악 놀이와 더불어서 음악에 대한 얘기를 좀 전반적으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은요. 음악 치료 전문가 하은경 선생님 오랜만에 오셨어요.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은 이제 저희가 음악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많은 어머님들께서 막 열광하시다가 방송이 딱 끝나고 나면 그런데 궁금한 게 더 있었어요 하면서 여러 가지 보충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계셨던 음악 놀이 또 그리고 음악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의 궁금증을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일단 저희가요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갈 텐데 첫 번째 여러분들의 궁금증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악기 언제 배워요? 맞습니다. 저희가 늘 음악 얘기를 할 때마다 이 말씀을 꼭 네.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네. 늘 궁금합니다. 선생님 정말 네. 어렸을 때 시작하는 게 더 좋다고는 하는데 그렇죠. 얼마나 어린 게 좋다는 얘기인지도 좀 알고 싶고요. 그렇죠. 악기별로 사실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그 피아노 같은 경우는 10손가락을 다 사용하는 악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커서 소근육, 대근육 발달이 좀 잘 돼 있을 때 사용하면 치기 시작하면 되는데 전공을 시키려면 이 발달이 다 된 다음에 시작하면 너무 느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공을 시키고 싶다면 만 4세 정도에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학교 가면서부터 하시면 돼요. 그리고 관악기 같은 경우는 호흡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플룻 이런 거 네, 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호흡을 하면서 동시에 손가락을 움직여야 돼요. 네. 관악기 굉장히 다 복잡한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협응이 필요하죠. 네. 숨을 하면 피아노라는 건 그냥 누르면 소리가 나는데 이것은 현악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협응을 코웍을 같이 필요로 하는 네네. 이런 악기들은 좀 더 나이가 먹어서 고학년이 돼서 해도 돼요. 그리고 하다못해 관악기 같은 경우는 고학년 5, 6학년에 시작해도 전공이 가능할 정도예요. 근데 그 전에 음악적인 기반을 조금 닦아 놓으시면 그렇지만 피아노를 먼저 시작하는 장점이 뭐냐면 양손을 치기 때문에 악보가 위아래 양손 악보가 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악보를 보는 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바이올린이라든지 무슨 플룻이라든지 이런 걸 치게 되면 너무 단순율 악기잖아요. 그러니까 악보가 너무너무 쉬운 거죠. 그런데 그런 걸 피아노를 하지 않으면 악보 읽는 것도 네. 너무너무 아이들이 힘들어하게 돼요. 그런 면에서 정말 악기의 기본으로 피아노를 먼저 네, 시작하는 그렇죠. 경우가 많은 거군요. 네, 네. 자, 진짜 예. 다른 악기의 장점도 좀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예. 피아노는 10손가락을 사용하고 그리고 오른손, 왼손을 정말 균형 있게 네. 사용하기 때문에 오른손을 사용할 때는 왼쪽 뇌가, 왼쪽 손을 사용할 때는 오른쪽 뇌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양뇌의 활성화에 굉장히 좋은 점이 있겠죠. 그리고 관악기 같은 건 호흡을 사용하기 때문에 요즘에 어른들이 요가할 때에도 호흡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네. 바로 산소 공급이거든요. 그래서 산소 공급을 아주 깊게 잘 할 수 있으려면 좋은 호흡을 해야 되는데 관악기를 배우게 되면 그런 호흡을 잘 할 수 있는 습관이 되고 이 바이올린이나 현악기 같은 네. 것도 양손을 사용하죠. 네. 그러나 이 현악기는 굉장히 좀 서로 균형이 좀 깨져 있는 악기 사용이에요. 그러니까 왼손은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는 반면에 오른손은 활만 쓰기 그렇죠. 때문에 이렇게 자세가 조금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바이올린 하는 경우는 여기 흉이 다지죠. 그렇죠. 네네. 하드 여기를 다 이렇게 안고 네네. 있어서 멍 같은 게 네, 들어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좀 있지만 그 악기를 정말 좋아한다면 즐겁게 악기를 네. 가르치면 되겠죠. 네. 근데 요즘은요, 사실 이제 엄마들이 욕심을 내서 피아노를 네. 막 시키기는 해요. 네. 그런데 고학년이 돼서 이제 뭔가 좀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이 그렇죠. 되면 야, 악기 배울 시간이 어디 있냐. 맞아요. 공부를 한 자라도 더 해야지. 네. 이러면서 애를 하고 싶다고 그래도 다 뜯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선생님. 그렇죠. 네. 이게 정말 숙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 악기라는 것은 한번 시작했을 때 한 7, 8년 정도를 해야지만 그 악기가 내 것이 돼요. 네. 그래서 어른이 되었을 때도 어디 가서 누구 친구 생일인데 해피 버스데이 투 유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한번 쳐주고 싶어도
어렸을 때 7, 8년 피아노 치지 않고 한 3, 4년 친 아이들은 건반도 못 못하죠. 건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악기를 시작했으면 아이가 정말 하기 싫어하고 힘들어하거나 아니면 엄마가 공부 때문에 딜레마에 빠져 있을 때는 아이랑 이야기하시는 게 훨씬 네. 중요할 것 같아요. 정말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아이가 원한다면 피아노를 계속 시키되 그리고 그다음 그렇지만 전공을 하지 않는다면 초등학교 6학년 정도까지만 시키는 것이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자, 함께 보겠습니다. 종일 음악 듣기, 하루 종일 네. 음악을 틀어놓는 그런 경우죠. 지난번 방송 때 선생님께서 배경음악을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하루 종일 틀어놓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네.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맞아요. 많이들 궁금하셨었나 봐요. 맞아요. 제가 게시판을 봤더니 엄마들이 왜 배경을 계속 들으면 안 돼요?